6일과 7일 전국이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부산 경남 지역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누적 최대 20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부산시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를 흐르는 온천천의 통합관리 매뉴얼이 없습니다. 구청별로 서로 다른 관리 정책을 추진 중인데 시민사회가 진정한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 4일 김해국제공항 이용 승객이 56,463명으로 2017년 추석 연휴에 세워진 역대 하루 최다 승객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 국제선 이용객도 역대 최다 기록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프란시스코가 6일과 7일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태풍은 6일 밤과 7일 새벽에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이며 기상청은 6일 오후부터 7일 오후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도 일시 해제되겠지만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려 8일 폭염특보가 다시 발령될 전망입니다. 2학기부터 부산 지역 공립과 사립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학기부터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의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등 필요한 예산 158억 원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더라도 교육급여와 저소득층 교육비, 한부모 가족 지원비 등 기존에 시행해온 고교 학비 지원은 유지됩니다. 무상교육 혜택을 받은 학생은 26,986명이며 고등학생 1명당 1학기 평균 84만 원의 학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분석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이번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온천천은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기도 하고 하수와 오염물질이 밀려와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세계구에서 따로 관리하다 보니 온천천의 동식물을 통합 관리하는 매뉴얼이 없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부산시 온천천 통합 관리를 위해 이번엔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잔디밭과 이 수변 산책로, 이 온천천은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생태 하천으로서의 온천천의 속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부산대 생태시민대학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구서역에서 새병교, 수영강 합류부까지 온천천 일대 10km를 둘러봤습니다. 온천천 일부 구간을 지나자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물속을 들여다봤더니 강바닥엔 시커먼 오염물질이 엉켜붙어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는데 평소 온천천의 용존 산소량은 리터당 10mg. 그런데 비가 많이 내리면 온천천의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해 리터당 0.9mg까지 떨어집니다. 일반 물고기는 용존 산소량이 리터당 4에서 5mg 이하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어류의 생존을 위한 제대로 된 통합 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생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 온천천은 다양한 생물의 생존이 어려운 곳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식처가 아주 단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는 생물이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넓은 보행로와 시멘트로 만들어진 인공 수변부도 동식물이 생식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사실은 하천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풀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천을 흐르는 어떤 이 직강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좀 굴곡이 있고 어떤 여울도 있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모두 다 직강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홍수 위험도 많고. 시민들은 곳곳에서 동식물들이 폐사해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거의 한 몇 마리만 알을 놓고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한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유생들이. 그러니까는 거의 저희가 그때 하루 정도 살렸는데도 한 300마리 이상이 죽었어요, 그때. 로드킬을 당한 거죠. 2009년부터 멸종 위기종 1급이자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온천천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온천천 주변 갈대는 제거되고 숨을 공간이 없어 서식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달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온천천을 이용하는데 어디에다가 피난처를 만들 건지에 대한 그 논의를 몇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통합적인 관리 매뉴얼 없이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등 3개 구에서 확보된 예산만큼 따로 온천천이 관리되다 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온천천을 생태 하천으로 제대로 가꾸기 위해 이제는 시민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선 상태. 부산시가 정책 과제로 선정해 올해 연말까지 온천천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겉과 속이 같은 생태 하천으로 온천천이 거듭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부산시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5일 부산시 주간 업무보고회의에서 부산이 언제나 한일 관계의 최전선에 있어 왔다며 이번 보복 조치와 관련해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모든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지금의 위기 상황은 뜨겁게 분노하고 차갑게 대응해야 할 때라며 각자의 역할과 위치에서 현 상황을 돌파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과 임말숙 부의장은 미국 LA 글렌데일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달 27일 위안부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위안부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LA 글렌데일시에서 올해로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해 10월 공무 9개 연수로 소녀의 상이 설치된 글렌데일시를 방문했고 감사의 편지와 한국 도서 1000여 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글렌데일 시장과 교류단이 해운대구를 방문해 우호 협력도 없이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렌데일시는 해운대구 의회 이명원 의장과 박기훈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협력 활동을 더욱 이어갈 방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송구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갔었는데 위안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참 힘들었고 앞으로 글렌데일과 우리 해운대구가 인권, 여성의 인권을 넘어선 인류 보편적인 인권을 더욱더 보호하고 같이 가자는 의미로 또 우리 교류의 물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의회가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해 10억 원가량의 재산세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올해 초 제곱미터당 1,656만 원인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의 공시지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며 구청에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의회 요구를 받아들여 공시지가를 재검토해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의 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2,341만 원으로 조정해 10억 원가량의 재산세를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는 지역에서 이익을 거두는 대기업이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한 의회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김해 국제공항 이용 승객이 역대 하루 최다 승객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5일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집계 결과 지난 4일 김해 국제공항의 국내선 승객은 22,340명, 국제선은 34,123명으로 모두 56,463명이 김해 국제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 추석 연휴 중 기록한 하루 최다 승객 56,439명을 경신한 수치며 국제선 이용 승객도 역대 최다 기록을 넘겼습니다. 금정군의 한 기업이 금사 회동동 지역에 수소 연료 전지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정군은 산업통상부에서 금정구의 한 기업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신청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은 1,269억 원의 사업비로 금사 회동동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6만 세대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20메가와트 규모의 수소연료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천연가스에서 분리한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시설로 건립이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이 길이 30cm의 작은 라켓과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해서 펼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하키, 탁구로 표현하기도 하는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 2명의 선수가 오직 볼의 소리에 집중하며 길이 366cm, 너비 122cm의 테이블 위에 지름 30cm 골주머니에 볼을 넣어 득점하는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쇼다운이 도입된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유럽에서 시작된 경기인데 2015년도 세계 서울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할 때 처음 저희 나라에서 대회를 주최를 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부산에서 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쇼다운의 시작을 함께했던 황태민 감독은 현재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관 팀과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산에는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국가대표 출신 남녀 선수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국가대표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낸 정경모 선수는 시각장애인 스포츠로서의 쇼다운의 매력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다 생소하게 접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시각장애인이 운동하기에 가장 쉽고 또 비용 면에서도 크게 드는 게 없고 또 운동량도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세계 선수권 2번 참가를 했는데 참 상당히 저에게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리투아니아에서 펼쳐진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3승의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임순옥 선수. 하지만 임 선수는 쇼다운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시범 종목에 선정됐지만 정작 국내 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세계 무대까지 나가가지고 국대가 돼서 나가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전국체전도 이래 못 나가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게 됐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쇼다운을 접하게 되면서 삶의 활력을 얻었다는 최성준 선수는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도 실명이 돼갖고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이 복지관에 와갖고 이제 재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이제 이 쇼다운을 접했는데 다트점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하니까는 이제 재밌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집에 계시지 말고 이제 일단 복지관을 찾아오셔갖고 쇼다운도 한번 해보시면은 뭐 많은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소리에 집중하며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다이내믹한 경기 쇼다운. 올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쇼다운 국가대표팀은 오는 9월에 열리는 이탈리아 세계 시각장애인 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소한 스포츠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 쇼다운 선수단 파이팅!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마다 주택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이라고 예외일 순 없는데요. 특히 주택 화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활동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30일 새벽 남구 우암동의 한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이 집엔 70대 어르신이 있었지만 화재 감지기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주택 화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부산의 주택 화재 건수는 2015년 376건으로 저점을 찍은 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480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는 69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화재 대비 주택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7%인데 반해 화재 사망자 비율은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재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예방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감지기나 소화기 보급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부산의 취약계층 21만 6천여 가구 중 46%인 10만 가구는 소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냉방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소방당국이나 지자체들도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남부소방서는 최근 주차 차단기 배너나 컵홀더를 이용해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청은 조례를 제정하고 취약계층 1000세대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최소 8만 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영화의 전당은 오는 16일과 30일 오전 10시에 영화의 전당 중극장에서 9월 개봉 영화인 극장판 헬로카보 달나라를 구해줘의 개봉전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마맨키즈 시네마는 아이들이 놀라거나 무섭지 않도록 상영관의 조도를 높이고 사운드를 줄여 상영하는 가족 관객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사회는 0세에서 6세 영유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 응모를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중구 대청동 옛 한국은행 건물 부지에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근현대 역사박물관 조성 사업이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상반기까지 박물관을 준공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설계 용역 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이 사업은 지난해 시의회가 2차례 예산 지원을 반려하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6일 화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 26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7일 오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